네, 보이시죠? 네, 네. 아, 오늘 얘기는 이제는 지난번에 박성호 박사님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인데요. 어, 지금 후반부도 그 내용이 참,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생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저는 좋았었습니다. 음, 이 단어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과정들, 그것들을 이분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모든 생성은 이미 분자적이다. 라는 거로부터 이렇게 이 명제로 시작하거든요. 이 명제를 보면,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정되거나 글램 분자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생성은 분자적인 어떤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뭔가 생성한다는 것을 모방하는 거와 뭔가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들과 또 동일해지는 것, 무언가에 동일해지는 것, 이렇게 동화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생성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이제 비율, 어떤 관계의 어떤 비율, 이게 확률적인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아니다. 생성은 이런 모방이나 동일해지는 것,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 자체는 그래서 비커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진 형식들, 이 형식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속해 있는 주체, 이것도 주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 이것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누군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이 형식, 주체, 기관 기능들은 이미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기존의 글램 분자적인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형식, 그것들이죠. 사물들이죠. 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생성은. 아예 생뚱맞게 무에서 유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는 입자를 추출하는 일이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변형의 과정으로 가는 어떤 일이다.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입자들 사이에, 그런데 이 입자들이 추출되어서 다른 어떤 그것으로 갈 때, 다른 것으로 생성되어 갈 때, 그 입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 운동과 정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건 느린 어떤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생성하는 그런 관계를 새로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입자들이 추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성은 욕망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욕망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바램의 어떤 형성 과정, 그것의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 가능한 한 가장 엄밀하게 어떤 입자의 금방역, 이 금방역이란 표현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쓰대요. 음, 이거 사실 좀 올드해. 또 뭐 존, 뭐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결국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어느 영역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라포를 형성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 그런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존과 현존의 지대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든지 이 지대에 들어올 때 취하게 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이 근방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어떤 원리가, 아까 생성의 어떤 원리가, 추출의 원리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자들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입자들의 추출이요. 이제 고정된 형식, 주체, 기관, 기능에서 입자를 추출해서 이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이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동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건 뭐냐면 기존의 생성은 고정된 형식에서 이게 생성은 이제 과정이죠. 과정인데 그건 긍정의 에너지다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입자적 관계와 가능성으로 계속 변화해가는 이게 이제 생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데이터 증강을 하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증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매끄럽게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궤적 데이터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데이터들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저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을 웃는 얼굴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요즘 AI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디피전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뭐냐면 이 형식을 다 점으로 쫙 바꿔요. 흑백 TV 보면 이렇게 지지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거기서 형태를 바꿔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 그 원리가 지금 여기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분의 얘기에. 어떤 기존의 어떤 내 얼굴에서 얘를 분자적으로 다 분해하는 거죠. 분자적으로. 그리고 그걸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모델이 그렇거든요. 음. 아무튼 참, 되게 재밌다. 이게 결국 이제 그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원리들을 알고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성이 뭐냐, 비커밍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생성은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걸 알고리즘화 시킨다는 거죠.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예, 그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이제 그 경영 혁신 이론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거든. 네, 그때 그 경영 혁신의 방법이 단계가 처음에 이제 뭐 어떤 상태가 이렇게 굳어져 있어. 굳어 있어. 음, 그러면 그거를 그 해빙을 시켜요. 네네네. 그래서 unfreezing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음, freezing이 이제 얼린다, 뭐 프로스트, 얼린다는 뜻인데 그거를 unfreezing을 해서 해빙을 시켜, 녹여. 음, 그 완전히 이제 흩어지는 거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다가 쪼갠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드겠지. 새로운 방식으로다가 그걸 재조합을 해요. 그래서 네네. 리프리징을 해. 음, 다시 얼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라는 게 그 모양을 바꾸려면 그걸 조금 뭐 이렇게 비틀거나 무슨 뭐 각도를 바꾸거나 어딜 깎거나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여가지고 다 분해시켜 버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얼리는 거지. 새로운 방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개편할 때도 일부를 뭐를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지. 완전 아, 새롭게 해체해가지고 새롭게 리프로징을 하는 게 그게 혁신의 과정이다. 이런 이론들이 나왔거든. 지금 그 음, 말이랑 되게 이게 비슷해 보니까.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또 음, 맞네요. 그치. 근데 요거를, 제가 하나 공유를 보면, 잠깐만요. 이 화면 보이시죠? 깜깜한데, 이제 보이네. 네.
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제가 지금 영상, 강아지 그림 나오는 거. 예, 강아지, 이제 보시면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근데 그 원래 이제 데이터 이제 변형을 주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쭉 노이즈화 시켜요.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요. 그래서 완전 분자적으로 크게 바꿨, 디스트럭팅. 예, 분자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형식을 계속 또 노이즈를 제거해 가요. 음, 제거해 가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 사실 이 생성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조직의 과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지금 그런 게 나타나지만 이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의 어떤 알고리즘도 이 과정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들레즈가 이미 그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다라는 거죠. 음, 그 사실 우리는 들레즈의 그 AI는 들레즈의 뭔가 최근 버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우리는 들레즈의 세상에 갇혀 있다. 이 사람의 세상에 못 벗어났다. 그런 것 같아요. 잘 우리 그렇지. 연구해야 돼. 아니, 우리가 그 지금 부르는 게 지금 한참 많이 부르는 소리가 생성형 AI잖아. 예, 그렇죠. 여기에 생성이란 말이 응? 예, 이미 이렇게 철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거지. 들레지의 책에는. 그러니까요. 음, 그 사실 근데 생성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생성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기계적인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비커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분은 강하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기라는 게 결국 비커밍이잖아요. 비커밍. 음.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그 되는 그 된다는 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 네, 그게 새로 되는 거지, 새로 예, 되는 거. 새로 되는 거. 예, 그 주체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중요해졌어요. 이 생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네, 그 제너레이팅이잖아. 저기 제너레티브 그 생성형 네네네. AI에서의 생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만들어내는 그 이렇게 프로듀스 생산을 해내는 그런 생성이고 이거는 되는 생성이고 그렇죠. 예. 방향이 얘는, 조금 반대죠. 어찌 보면은 이거는 어떤 개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분자는 어차피 생성은 이미 분자적이라는 말이 음. 특정 개체로 변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여기서 생성인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생성이라고 하는 게 AI의 입장.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의 설명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치. 그러니까 예, 그게 같다는 거지. 예, 그치. 방향만 어디서 보느냐의 차이지. 예, 그쵸.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면 돼 나가느냐. 예, 그러니까 된장하냐. 개체 입장에서는 되는 거고 예, 그쵸.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고른판이든 뭐든 잠재적 역량이 예, 꽉 된 상태에서 예, 뭐가 이렇게 그 생성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쵸. 제너레이팅 하는 거지. 제너레이팅 하는. 그러니까 예. 나는 그게 의미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분도 아까 모방이라든지 그 동일성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확률적인 비율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약간 그 대기하는 거는 된다는 거, 비커밍 한다는 건 제너레이티브와 유사한 의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 그 여기서 능동적 대기지. 능동적 예, 대기. 능동적 대기 예. 맞습니다. 네네. 그,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지금 사실 다르긴 하네요. 제너레이티브하고 음. 비커밍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제너레이터. 결과는 같은 거지. 과정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지. 예, 그렇네요. 아, 그러긴 하네. 네,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입자들이 특정한 근방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입자가 근데 이제 이런 생성의 어떤 과정을 되려면 입자가 어떤 근방역이라고 하는 특이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힘. 음, 이 변화의 힘이 에너지가 있는 이런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출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입자들이 이미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들이 이제 그 관계를 취하기 때문에 그 지대의 그 입자들이 방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이 입자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 끌려가는 거고 하나는 내가 이미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자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고 뭐 이런 뭐 표현에 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든 저런 그 관계든 그것에 의해서 입자들이 그 금방역을 통해 가지고 방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거심이라고 하는 이게 분자지대잖아요. 어, 분자지대나 소립자 공간에 의존하는 짙은 짙고 옅은 안개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짙고 옅은 안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결국 이제 고정판 같은 어떤 아니, 고름판 같은 그런 상태인데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분명한 경계나 형식 없이 입자 간의 흐름과 연결을 통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 예, 이거를 고름판, 짙은 옅은 안개, 뭐 몸체,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금방이라는 표현, 아까 금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이 위상수학과 양자론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론의 개념은 이제 양자의 어떤 그 모이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측이 수학이잖아요. 이렇게 그 비슷한 곳, 그 가까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디스턴스를 계산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어떤 근방이라고 하는 건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상의 위치. 예, 위치. 예. 그래서 해당 주체들과 규정된 형식들과 무관하게 이것들하고는 무관하는 거고 하나의 동일한 분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근방은 동일한 분자들에 속하고 이걸 뭐 다른 얘기로 제가 자주 쓰는 말 라포가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근방이라고 한다. 예.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지, 예. 입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릴레이션의 관계는 아니고 음, 예, 비슷한 애들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입자가 그 근방에 가면 그걸로 입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뭐 새로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 근방이 결국 변화의 어떤 그 영역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방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입자들이 근방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근방역을 바꾸기도 하고 근방역이 입자들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방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동일한 분자적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자는 하나의 그 원자라고 볼 수 있다면 얘네들이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분자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 라포가 형성된 분자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기능성을 창출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 관계적 그 존재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방이라는 게. 근데 왜 이걸 근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되게 좀 촌스럽지 않나요? 이웃이지 뭐, 우리말로는 이웃. 예. 그러니까 이거 그 하여튼 그 분자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그 모양을 상상하니까 대충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쉐레와 오캉엠이라는 사람이
이제 늑대 아이들 있잖아요.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는 되게 많이 이렇게 비난의 어떤 얘기도 있었죠. 결국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그 늑대한테 길러지니까 인간성을 뭔가 상실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실험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들레즈의 입장에서는 그 추론은 잘못된 거다. 그 인간적인 질서의 환원적인 불가능성을 포병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거죠. 늑대보다 인간이 뭐 우월하고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을 이 늑대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인간이고 그 하나의 늑대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어떤 그 객체인데 그 주체인데 이걸 인간 관점에 인간의 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이런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양주의니 도덕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이거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늑대 아이들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다 비판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어른으로 가는 진화와는 무관하게 또 다른 생성들, 이 동시간적인 다른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서 어른들로 가는 어떤 진화와는 무관. 이건 이제 그 생물학적 어떤 그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바뀌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이거는 아이들만의 다른 생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간적 또는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동시간적이긴 하지만 또 다양한 그게 생긴다는 거죠. 에 대한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진화에 의해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다. 걔는 걔의 어떤 독립적인 생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은 퇴행이 아니라 창조적인 역행이다라는 것이고, 신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된 비인간성. 비인간성은 이제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 자체를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된 신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반자연적 결혼이다. 이 반자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자연을 뛰어넘는 자연을 추월하는 어떤 그런 결합이다. 그래서 위에 늑대와 아이들의 어떤 그 얘기가 이런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새로운 창조적 역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인간 이상의 어떤 그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또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결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얘기는 어 이거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이 아이들의 어떤 어, 지금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상 우리 사회의 문제하고 그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인제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M세대, 뭐 G세대, MZ세대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 예, 그러면은 어른들은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자기를 닮기를 사실 기대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얘들은 이 동시간적인 또 다른 가능성, 그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그 네, 근접성 영역에서 걔들만의 생성, 되기 그 아,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생성된 아이들이지 그게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 버릇없고 네, 애들 진짜 머리 아무 생각 없고 그런 애들로 자란 게 아니라는 거지. 음, 사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네, 먼저 세대들이 보면은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요새 애들은 재수가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생성 원리를 망각하고 음, 다 자기를 모방하기를 그렇죠. 예 그러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바라는 거는. 음, 많이 맞습니다. 반성하게 만드네. 네, 맞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모방이나 이런 부분 동일해지는 거, 음, 그리고 뭔가 확률적인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게 그 구성되는 거, 이런 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생성은.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격, 자기의 삶? 자기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자기 환경하고 상호작용. 동반자들, 비슷한 또래에 있는 애들하고의 교류 속에서 거기서 상호작용하면서 예, 걔들만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응. 우리를 담는 게 아니라고. 네. 그 그래, 환경에서 자기가 상호작용하면서 그렇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욘드라고 하는 거고, 비욘드 네이처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번역을 잘못했네. 네, 비혼 휴먼이면은 비인간성이 아니고 네. 초인간성이에요, 초인간성. 그렇지. 아, 그래도 네네.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아유, 듣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 저, 창조적인 역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썼네요. 지금 그렇게 예, 표현하시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뒷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비인간성 그 자체라니까 뭐 초인간성이면 맞을 것 같은데 해석은 못해도 교수님 당혹스러우시네.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그 챗GPT가 비욘드래요. 아, 이게 원어를 찾아서 얘기해 주더라고. 그게 예, 좋아. 아, 이 책에는 없는데 이거 네, 사실 아, 번역자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들은 가로치고다가 원어를 써주면 좋겠어. 네, 음, 네. 그런 게 꽤 많더라고. 이게 챗GPT는 근데 그걸 다 찾아서 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반자연적이라는 건 꼭 자연을 반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연의 여기 뛰어넘는 책에서도 거야. 그러니까 비인간성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상으로 이상으로, 그런 맞아요. 의미야. 예, 음,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우리는 휴먼은 어때? 라고 이미 정해 놨잖아. 이렇게 네, 정체성을 정해 놨다고 네, 어른들은. 그럼 그렇죠. 아이들이 그거와 다르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걔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정의된 그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걔들은 뛰어넘는, 오히려.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그,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도 하면 자연스럽다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관념을 가지고 자연스럽다리거든. 네, 근데 그거를 벗어난다는 얘기야. 벗어난다는 얘기. 이게. 예. 네, 음, 뛰어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왜냐면 계속 바뀌거든. 네. 아, 자연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우리는 고정되기를 원하지. 음. 음, 그러니까 사고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어,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되고 변형되는 거를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라는 거지, 음. 지금. 그렇죠. 블레즈는.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신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된 거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이게 살아가면서 느낀 거잖아요. 그 제대로. 음, 그러니까 제대로 느낀 거니까 그 세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몸에 맞는 체화된 경험이 오히려 그 세대의 과거의 인간성을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저 과거에 늑대 우리가 인간. 예, 습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이 해야 돼라고 하는 인간의 지표 기준이 그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 여기서 음, 이 늑대 아이들을 그 정의할 때 음, 얘들은 우리보다 더 신체 안에서 직접적 체험된 이런 우리를 뛰어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돼 있지만 얘네는 프로그램된 신체 바깥에서 이미 음, 어떤 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연 이상의 그런 어떤 그 결합들이 있을 음.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식으로 자랐으면은 남태령 가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그 저기 뭐야 그 농민들 그 저기 뭐 끌고 올라온 사람들 보호 못해. 어, 그리고 아,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 탱크 앞에 못 앉아. 여러분들 앉을 수 있겠어요? 그 야, 무섭죠. 못 앉아요. 근데 그 사람 걔들은 앉잖아.
그 우리와 다른 뭐 그 생성이 된 거야. 분자가 된 거야.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석하니까 비인간성도 그냥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비욘드 휴먼이야, 그게. 음. 예, 어, 초인간성이야. 인간성을 뛰어넘는 거야. 예, 음, 그렇죠. 인간성을 뛰어넘는데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고, 그렇지. 그건 모르는 거지. 예, 음, 그렇지만 다른 유형이라는 거죠. 음. 그렇지.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이제 처럼이라잖아요. 처럼. 음. 예, 처럼이란 말은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관계들의 구조적 유비 이게 이제 비슷한 구조적으로 비슷할 때 뭐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안하는 것은 생성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럼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걸 이제 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처럼이라는 말은 의미와 기능이 특이하게 바뀌는 말 중 하나이고 이런 말들은 이것임과 연관시키는 순간부터 이것임이란 이제 그 약간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거죠.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그것들은 기의의 상태와 기표의 상태가 아닌 생성의 표현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이 말들의 의미와 기능은 특이하게 바뀌는 것이다. 라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은유나 구조적 유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정된 의미와 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그거 아닌데 그거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처럼 원래 처럼의 의미는 저렇게 많이 썼는데 자기가 다시 처럼을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레즈가 뭐냐면 의미와 관계에 전달하는 고정된 기호가 아니라 생성 과정과 변화의 표현. 그래서 becoming 되기의 어떤 그걸로 처럼을 쓰겠다. 음. 이 되게 멋있는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음. 예. 늑대처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늑대처럼 된다라는 얘기는 늑대의 특성을 단순히 비유하거나 유사성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늑대가 되는 과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음. 예. 그렇게 이분이 이제 이 용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늑대처럼이라고 하거나 늑대 되기 이러면은 나는 있고 나대로 있고 내가 제 특성을 뭔가 배워서 모방해가지고 늑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음. 뭐 연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치. 흉내내는, 모방하는 흉내내는 거. 것처럼 보인다. 이게 예, 늑대처럼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 대기는 그 늑대 대기 아니면 늑대처럼이라는 표현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뭔가 그 계속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생성되는 게 늑대의 속성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음. 네. 내가 실제로 바뀐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처럼이라는 단어 되게 좋지 않아요? 처음처럼 그 누가 신윤복, 아, 신윤복 누구 신용복 선생.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처럼. 예, 처음처럼. 그건 처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처음이 되는 거. 이분도 그런 생각으로 이 말을 하신 게 아닐까요? 이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처음처럼을 이 말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되게 멋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떠한 수단과 요소를 사용하건, 이 동물 입자들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로, 이건 이제 동물 입자들의 운동과 정지 관계로 들어가는 소입자를 방출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분자의 금방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물 입자들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동물 분자의 금방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데에서 이제 소립자의 방출이 되는데, 이 소립자들이 방출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고정된 무엇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동물의 흐름에 이게 음. 동참하거나
새로운 존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방출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 너무 어려워. 방출이라고 하면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존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들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게 이런 관계에서 그리고 이런 금방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입자들이 분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분자가 이제 금방역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만 이런 어떤 두 가지 경우에만 이제 동물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 동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램 분자적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월월 짓는 이런 그램 분자적으로 이렇게 개라고 하는 그 독립된 그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짖으면서 분자적인 개를 방출한다는 거는 내가 내가 개가 되는 과정을 계속 그 흐름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그램 분자적 개는 이런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정체성이 있는 거고 분자적인 여기 개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성의 개, 그래서 흐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강렬함,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자적인 개다. 그러니까 이 분자적인 개라는 게 결국은 그 모듈화 된 거죠. 모듈화 돼가지고 개의 어떤 그것들이 나한테 이제 내가 다시 형성이 되는. 하나의 개체가 된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생성 동물 되기, 그래서 becoming animal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동물로 완전히 변신하는 것. 근데 그 변신한다는 게 뭐냐면 유사성이나 유비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동물적 흐름과 욕망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 인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인간적 정체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 나의 정체성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변하는 거다. 이거 이거 얘기 딱 보니까 그게 이 변신이라는 책이 누가 썼죠, 이거? 카프카인가? 아, 카프카인가요? 그 사람도 이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쓴 거 아닐까요? 나 맞아. 아직 읽진 않았는데. 그거 예로다가 많이 얘기해. 아, 그래요? 음. 아, 저는 그 책 읽진 않았는데, 그런 거, 아니, 변신이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래서 결국 변한다. 아, 그러면 이런 그 철학적인 배경을 알고 이 소설을 읽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문학자들도 예, 현대 철학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재미없는 그 저기 뭐 연애 소설이나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벨상 타고 이런 사람들은 현대 철학을 이해하고 네, 그거를 그 소설로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서 예, 예, 이 카프카가 이 변신을 쓴 거가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개되기 예. 이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거를 아, 실제 우리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야, 이거는 이 소설을 한번 봐야겠다.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네. 네, 야,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치. 이-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보면 이 소설이 또 새롭게 보이겠지. 그러니까요.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모방이 아니라 진짜 변하는 거다.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한번 그 결정을 합니다. 모든 생성은 분자적이다. 예. 모든 생성은 분자적으로 그 분자적이었을 때 결국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의해서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성하는 동물이나 꽃이나 돌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그렇죠? 분자적 집합이란 이것임이지 우리가 우리들의 바깥에서 인식하며 우리들의 바깥에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는 결국 얘를 대상으로 놓고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분류하고 음, 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또 경험이나 과학,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덕분에 재인식하는 이런 그램 분자적 형태. 이것도 이제 그 분류죠. 그리고 이런 대상이나 주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 분, 이런 생성하는 동물, 꽃, 돌은 분자적인 집합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쟤하고 같은 꽃 아니야? 저 돌 같은 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각자의 그 돌은 자체지. 예, 꽃은 꽃 그 자체고 예, 돌은 그렇죠. 그 돌 그 자체지. 예, 그 내가 꽃은 그램 분자적으로 보는 뭐 예, 돌은 이런데라는 예, 어떤 그 정해진 거에 비추어서 이거하고 네, 비슷하네. 얘처럼 생겼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렇다. 건 그건 잘못됐다 아, 이거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돌과 저기 그 개족산에 있는 돌은 다른 돌인 거죠. 그치? 생성 제가 그 앱의 운동이 새롭게 자기마다 생성이 다른 음. 돌인데 우리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꽃도 다 다른데 음. 전 세계 유일한 꽃인데 같은 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사람은 오죽하겠어. 네, 사람도 그럼 뭐 사람을 주고 얘는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얘는 얘지 그냥. 얘는 얘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온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인 음. 사람인 거예요. 맞아. 네. 되게 또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지. 예, 맞아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고 보면 이게 만약 이렇게 조립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세포의 조합으로 보자면 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꽃이나 이런 데도 다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니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예, 마음으로 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기반에서 나온 게 이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라면 남자, 여기 지금 보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갖고 구분하잖아요. 음. 그리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정하고, 그거는 이제 그램 분자적인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분자적으로 봤을 때 얘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짜 남자일 수 있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배경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오지 않았나? 유럽의 어떤 그런 사상 그 깊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건 다 제가 한 말입니다. 파랑새가. 나의 인식 속에서 내가 이제 인식 속에서 만드는 동물, 꽃, 돌은 계속 나의 그 경험과 결합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나도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고 있지만, 나도 그 꽃을 인식하는 게 나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속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나의 사물들에 대한 개념은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소멸한다. 예, 이게, 철학자 다 됐네. 왜? 어, 응?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했네. 네. 네, 조금, 모든 사물에 대한 개념은 내가 죽을 때 결국 나와 함께 소멸하는 거죠. 내가 정의한 거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건 독립적이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건 나의 인식의 과정에서 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인식에서 벗어나 꽃이 생성되는 과정도 무엇에 유사하게 모방되는 게 아니라 꽃이 주체가 돼요. 이 얘기가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꽃이 이제 음. 주체가 되어서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몸체를 생성해 가고, 그리고 그 생성은 주체가, 생성은 주체가 아, 사물과 기존 유사한 뼈대를 가져다가, 그쵸. 여기는,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생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비슷한 사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어떤 뼈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성을.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레고 블록만은 이제 무성한 어떤 통, 이제 레고 블록이 이렇게 딱 담겨 있는 통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고름판이고 거기서 이 욕망의 흐름에 따라서 레고 블록들이 이제 끼워지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끼워지면서 뭐가 뿅 나오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뿅뿅뿅 그래서 가면서 세상에 없는 것을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생성이다라는 거죠. 이 여기서 레고 블록을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음, 정리할 때. 그 얘기구만. 네, 맞습니다. 근데 LSP를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근데 교수님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음, 레고 블록으로 배우는 들레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지. LSP는 따로 있고, 네. 둘레지 철학은 따로 있고, 그 두 개를 결합한 거는 나도 생각을 미처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 들레즈 철학을 한번 개념들 있잖아요. 중요 개념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아까 그 대화하기 전에는 네, 나는 그러니까 물질 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그 플레이도 음, 그 이렇게 진흙으로다가 뭐를 만드는 거나 음, 이게 레고 블록을 하는 거나 다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물질 모델링이라는 것만 생각을 음, 했지. 음. 이게 그러니까 플레이도와 진흙과 그다음에 레고는 이미 이렇게 형태가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네, 그렇죠. 블록 하나하나가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음,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네, 근데 그것들을 재조합하는 거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어, 진흙은 동일 물질이잖아. 그렇죠. 동일 물질이죠. 예, 네, 동일 물질로 형태만 만들어 나가는 거지. 네.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레고 블록은 저는 뭐로 봤냐면 이거는 하나의 이 추상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음. 추상화 기계 그 형태인가? 아니면은 추상화 기계는 거기에 틀인가? 네모라고 하는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모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가?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레고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 레고가 꼭 사각형 이렇게 형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렇죠. 원 형태도 이렇게 원형도 있고 원뿔도 있고 네. 그 이렇게 모양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레고 아, 블록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램 분자적인 거고. 그렇지. 그건 이미 이제 완성된 그 예. 개체지, 그건 하나의. 예,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블록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그리고 보면 LSP에서 파는 그 레고는 그게 이 들레 철학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아, 왜냐면 어, 아이들이 보통 사는 레고는 예, 이미 이걸 가지고 군함을 만들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음, 무엇을 만들 거라는 거를 상정을 해서 레고 블록을 모아놨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지 네, 원래 그 박스에 있는 모양이 나와. 네,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그걸 완성을 하면은 버려. 그다음에 안 버리죠. 써. 예, 근데 LSP에서 레고는 시스템 형태가 블록이죠. 정해져 있질 않아. 그냥 그걸 갖고 시스템 뭘 블록이죠. 만들지 몰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판매하는 레고보다는 음, 훨씬 더 그 레고 블록의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이 되게 다양해. 예,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선도 있고, 막 이렇게 주름관도 있고, 이런 건 예, 레고 블록에는 없거든. 없죠, 없죠. 그래서 LSP가 그래서 물건을 따로 사는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 들레즈를 한번 우리 만드는 음, 거를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네, 어떻게 이 둘레의 철학을 그 레고로다가 네.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 성인들도 그 과정은 많이 들어서 듣고 싶어 할 것 같아. 사실 들레즈는 인기가 많잖아요. 성인들 네, 사이에서. 많아서 네.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교수님, 저는 들레즈를 다 모르니까, 교수님 좀,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예, 고민할 거리가 하나 생겼어. 그걸로 책 한번 내셔도 좋지 않을까요, 교수님? 아니, 아예 그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지. 예, 그쵸, 그쵸. 어, 근데 저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의 친구들이 제가 신입을 뽑을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욕망이 있는 친구, 음,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 뭔가 되고 싶은 친구, 이런 사람을 뽑고 싶거든요. 근데 음, 요즘에 어떤 친구들은 계속 할 게 없다, 되고 싶은 게 없다,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다, 이런 어떤 자세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욕망을 불어넣는 방법은 좀 이런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들을 계속 보면서, 아, 이게 변화의 과정이구나, 이게 변화구나, 이런 걸 좀 알면 좋을 텐데, 이걸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읽겠어요? 안 읽지, 이거. 아니지. 어른들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요. 보다가 그냥 한 장 읽고 덮어버릴 거예요. 한 문장 읽고. 아니, 저기, 현 교수님은 화내고 나가시는 거 봐.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이 과정을 아이들이 한번 쭉 겪고 이 현대 철학의 어떤 이런 맛을 한번 본다면 저는 속부터 이 철학자의 어떤 생각이라는 게 되게 깊잖아요. 나는 속부터 변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겼네. 네.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테스트는 우리 여기 네 분이 한번 하는 거죠? 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알고 현기찬 있습니다. 소장도 지금 잘 모르지. 예, 두 분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고 지금 그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 거기,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에 한번 모양을 한번 봐. 모양. 내가 저기 지금 잠깐만 보여줄게. 네, 제가 잠깐 뜰게요. 잠깐 저기 공유를 바꿔봐. 네. 그러니까 레고 블록과 뭐가 다른지 모양만 보자고. 보여요? 음. 네, 네, 네. 완전 틀리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 끈 같은 것도 있네. 그러니까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로 이렇게 제품을 파는 거는 여기 막 이렇게 선들도 있고 무슨 관도 있고 이렇게 어, 이게 연결망들이야. 사다리도 있고 뭐 그러네요. 예. 그 모양이 달라요. 일반 레고하고. 아, 그러니까 그러네. 원래 얘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게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대. 레고가 이제 워낙 저기 뭐야 재고가 많이 생기고 안 팔리는 게 많으니까 이게 공해잖아. 플라스틱이고 잘 네네네. 썩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 저기를 아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이걸 어른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어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야, 직원이. 어, 그래서 이제 그 재고로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다시 조립을 한 거지, 저기를. 그 아, 상품을 구성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심플하니까 옛날 레고 제거하는 것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적으로 좀 그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전략 회의를 하거나 신제품 개발하는 이런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데 쓰려면은 뭔가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그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레고 모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거야. 아, 아니 그건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그 CEO들이 회의할 때 이걸 사용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이게 엄청나요. 이게 벌써 한 10년 됐는데 그 카이스트의 한 박사가
이거를 네덜란드에 가서 배워왔어. 음,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미 유행돼 있고, 미국에서도 GM이나 모토로라 이런 큰 대기업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그 전략 회의를 해요. 내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거 워크숍을 내가 한번 갔었어. 음. 그래서 그 사람은 마케팅 전략 회의를 레고 갖고 하더라고. 그럼 이걸 그래서 본인이 신제품 하는,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네. 말로 이렇게 하고 뭐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 근데 그렇죠. 레고를 이만큼 한 박스를 주고서는 이거 가지고 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기능들, 뭐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쭉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개별적으로 각자 레고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한 30분 거의 1시간 동안 딴짓 안 하고 전부 집중해가지고 이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들면은 새로운 모양,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신차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신차 모델을 10명이 앉았으면 10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10대의 신차 모델을 각자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쭉 발표를 해.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다른 사람이 했던 기발한 거,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최종 작품을 이걸 리딩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서 결합한 거지. 10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신차 모델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동의한 신차 모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더라고. 이걸 네. 나도 같이 한번 해봤거든. 음, 그리고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국의 그 카이스트 박사가 한남대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이게 LSP가 그런 거라고. 음. 그래서 음, 실습을 하는데 이제 뭐 네. 단계별로다가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걸 교과 과정으로 아예 도입해가지고 우리 학과에서 과목으로 한남대에도 썼죠. 네. 가르치자. 네.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해가지고 한 800만 원어치 샀어요, 이거를. 이게 한남대 어,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도 안 쓰지. 내가 모델링과 창의성 과목에서 이거를 되게 많이 썼었어, 학생들 데리고. 근데 어, 정말 그 성과가 좋은 게 애들한테 너희들 비전 써봐. 그리고 종이 내주면 아무도 못 써. 음, 근데 레고 갖고 하면은 애들이 놀지도 않고 집중해서 네. 맞아요. 한 2, 30반문에 다 만들어내. 그리고 이거 진짜,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은 무슨 물고기가 그 물을 네. 만난 듯이 그냥 평상시에 아무 말도 안 하던 놈이 그냥 막 신나서 떠들어. 왜냐면 이거 만드는 과정을 자기가 뇌로 다 경험을 했거든.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그 사고를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 뇌과학에서도 이미 얘기하는 거야. 이 음, 감각기관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이게 내고 물질을 갖다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활성화가 돼. 막 뇌에 도파민 같은 게 막 분비가 되면서 뇌가 여기저기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머릿속에 잠재해 있던 생각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막 표출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문장으로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 도구로 쓰면은 상당히 좋아요. 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게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대 무슨 삼성 이런 임원회의에서 이걸 쓴다니까. 박 무슨 교수란 사람이 1년치 그 교육 스케줄이 다 차 있어. 예약을 다 받아놓고 돈 엄청 벌어요, 이 사람 이거 가지고. 이거를 전문으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나 10명이 안 돼. 네. 근데 그, 아마 지금 새로 받은 사람들은 그 박 교수의 제자들일 거야. 교수님, 우리 들레즈 그 자격증도 하나 만드시죠. 평생 교육원으로. 이거를 가지고 들레즈의 철학을 설명하니까 너무 이분들이 아무래도 만들 때 들레즈 철학을 기반으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내고 할 때. 음, 아니, 아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 박주환 이사님이 그 레고 블록으로 그 분자 생성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생성된다는 그게 잘 이해가 되네.
그지? 예, 그리고 그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뇌가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걸 들레주 철학을 이용해서 얘기하니까 또 신뢰가 가요. 그게 음, 예. 말이 더 신뢰가 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뇌가 정말 생성되는 거고 이건 실체다. 이게 철학의 힘이지. 이게 네. 언어를 확증을 줘버리니까. 어, 근데 이제 그 이 레고를 가지고 그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10명의 20명의 학생이 있든 30명의 학생이 있든 다 다른 모양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렇죠. 생성의 원리인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근데 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다르니까. 음, 그 근데 레고의 꽂은 순서도 다르고 음, 부품도 다시 다른 걸 썼을 거니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레고 블록이 어린아이들 교육에 좋다는 건 굉장히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거의 레고 대회까지 나가서 레고에 대한 그 사실 뭐 많은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나 LSP라고 그래서 그거는 몰랐지만 이제 어른들이 회의에서 사용한다는 건 몰랐지만 그 아이들이 창의력을 위해서 레고 블록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데 레고를 만짐으로써 우리가 이게 손의 감각이나 어쨌든 우리가 그 메이킹 교육 자체가 이렇게 만져지는 인지 감각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새로운 재구성에 좋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만 얘도 우리가 애들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여기에 지금 정말 이 어려운 말들을 잘 섞어서 이 단어의 힘인데 그걸로 정말로 우리 뇌가 생성되는 거고 이것이 진짜 그 언어의 힘이 진짜 실체다. 우리가 어? 정말 좋아진다는 그 강조점을 어떤 형용사나 부사보다도 확실하게 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소장이 여기에다가 음. 레고를 만들 때 아까 그냥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주는 거예요. 이 블록, 파란색 블록이 오면 항상 다른 색의 블록을 쌓는 것을 코드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또 블록을 만들면 또 새로운 어떤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름판에서 그 잠재력이 있는 고름판에서 그 추상 기계라고 하는 거하고 그 코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배치물들이 나오잖아요. 배치가 되고. 그 과정을 얘로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면 이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운 개념을 조금 이렇게 그 실물로 보여주는 거지.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어, 레고 블럭을 저렇게 잔뜩 쌓아놓은 게 저게 고름판이야. 구름판에 잠재력이 있는. 와, 음, 거기에다가 AI 시뮬레이션을 같이 접목시키고 언어적으로 확증된 기술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게 문방처럼 해주면 정말 머리 터지겠네. 예,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멀리 가고 아니, 좋은 증폭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야. 예, 그죠. 근데 음, 근데 그런 어떤 교수님하고 아까 얘기하면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낫겠다.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 없더라. 그지? 아직 들레즈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들레즈와 레고를 연결한 사람은 없더라. 음. 그 우리 그리고 아까 그 헤어지면서 내가 문 닫기 전에 멋진 말을 나도 모르게 했어. 왜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문 닫으면서 차문을 닫으면서 가장 난해한 철학을 가장 재미있고 쉬운 레고로 배운다. 그 살짝 들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레고는 누구나 익숙하고 예, 이걸 그 접근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집집마다 레고 없는 집이 없고, 우리 집도 있죠, 지금. 어, 그 애들 키우면은 다 레고가 이만큼 쌓이잖아. 이제 애들 다 크면 다 버릴 건데, 그 우리가 접근이 쉽고, 그리고 애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잖아. 레고에 대해서. 예. 그런 쉬운 매체를 이용해서 난해한 들레즈 철학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겠느냐 그거지.
이 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매체 아니야, 책도. 근데 이 그렇죠. 매체가 어렵다. 근데 어려워요. 레고는 쉬운 매체다. 재미있고. 그리고 상상이 되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가 손으로 직접 만들잖아. 만들면서 생성 과정도 보고 또 연결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뭐 탈주도 해보고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실제로 해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음. 와우. 정말 해보자고요. 실험해 보시죠. 아, 어차피 저기 우리 박상호 박사가 다시 우리 복습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들레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실체 이르는 길도 될 것 같은데. 음. 아, 실제 이르는 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겠네요. 아니 재밌네. 철학과에서 전부 레고 사가지고 붐을 예, 한번 일으켜. 근데 들레즈는 딱 지금 그 레고가 이미 그걸 겨냥해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 박상호 박사 집에도 레고 많지 않아? 예, 있는데 교수님 좀 전에 말씀대로 뭐 애들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거부터 많이 있었는데 다 버렸고요. 아, 저기 아직 박스에 쌓아놨어요. 뒤에 음. 예, 있습니다. 버리지 나도 마. 우리 애들 갖고 놀던 거 한 박스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네. 저기 회사에 갖다 놨어. 아, 회사에서 한 번 썼어. 우리 저 디지털 과정에 있는 애들 예. 그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음, 그거 하려고 한 번 썼었어. 근데 아니, 이거를 이제 사실은 좀 그걸 갖고 수업하는 방법을 워크숍 같은 걸 해서 한번 배워야 돼. 예, 그러시죠. 한번 하시죠. 체계를 조금 아니 들레즈 철학의 체계를 만들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매뉴얼이나 단계별로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들어 놔야지 그 음, 사람들이 이해하기 있어. 쉬울 것 그게 같습니다. 교재가 PDF 파일로 여기 인터넷에 또 떠돌아다녀. 아, 그게 레고사에서 만든 거야. 그렇게 쓰라고 LSP를 사용하라고. 음, 그리고 사례도 엄청 많아. 그렇죠. 유럽의 그 대기업들, 지멘스 뭐 이런 데서 사용해서 어떤 식의 저기 뭐야 회사 일을 갖다가 이걸로 회의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아. 인터넷 뒤져보면은. 근데 우리 교수님 한번 실험을 같이 네, 한번 해보시죠.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아, 기대가 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소녀와 아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녀와 아이가 바로 생성 그 자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녀 아이라는 것을 어떤 객체로 대상으로 놓고 우리가 그걸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녀와 아이가 사실 소녀도 소녀다로의 어떤 생성을 하고 있고 아이도 아이를 생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계속 날마다 뭔가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계열로 보잖아요. 아이가 잘 먹으면 이렇게 뭔가 어른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그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음, 아니라 그 아이 눈에서 봤을 땐 걔는 매일매일 환경하고 적응해 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녀는 각성의 이건데, 이 아이가 각 나이의 청춘이 되는 것과 대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를 먹을 줄 안다는 거, 나이를 먹을 줄 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뭔가 청춘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더 젊을 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나이로부터, 지금 나이부터 새로운 어떤 젊음. 그러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내년은 또 새로운 어떤 젊음의 구성하는 이제 입자들, 빠름, 느림, 흐름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지듯 새로 매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를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젊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생성을 통해서.
이 표현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안다는 거. 사랑할 줄 안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그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자기의 성으로부터 이성의 소녀를 구성하는 입자다. 이 소녀의 어떤 구성하는 입자들을 엔계의 성, 그 흐름들, 엔계의 성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 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의 이 변화하는 거를 안다는 건데,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위에 말은 되게 도움이 됐는데, 밑에 말은 사랑에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소녀라고 하는 소녀를 구성하는 입자들, 나 빠름, 느림, 흐름들, 그리고 엔계의 성들, 그 다양한 어떤 다양성이 있다는 거지. 얘가 꼭 여자여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다움도 있고, 남자 같은 것도 있고, 여자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중성적인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가끔은 이게 그, 뭐야, 남자 친구 같기도 하고, 여자 친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니, 이게 들레즈가 남자니까 남자 네. 입장에서 쓴 거야. 아, 그런 건가요? 내가 이제 내가 사랑을 한다. 그 예. 얘기는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렇잖아. 예. 내가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 여자가 되기가 되는 거야.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딱 알아들으세요? 아니, 딱 그렇게 써 있잖아. 아, 그러네. 아까 늑대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아, 어떤 사람을 사랑을 잘한다는 얘기는 나는 나대로 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나를 닮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소녀가 되는 거야, 남자는. 와, 이거 멋있는 말이다. 그렇잖아. 그렇, 소녀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리고 소녀의 빠름과 흐름, 속도, 변화의 예. 속도, 그 여러 개의 성들, 이거를 추출해내서 내가 그거 동화되는 거지. 그게 하나가. 그게 사랑할 줄 아는 거지. 근데 이 어, 사랑할지 모르는 놈들은 기껏 계속 고집 부려가지고 너 왜 나를 안 쫓아와? 나를 왜 안 닮아? 나하고 왜 성격이 달라? 막 이렇게만 주장하는 게 그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지. 내가 소녀가 되고 소녀는 내가 돼야 되겠지. 소녀 입장이 된다면. 보이가 서로, 돼야지, 걔는. 아, 그래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들면 다 닮아가잖아. 똑같아지잖아. 이거 근데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그렇지. 내가 너가 되는 것이 널 음, 사랑하는 거다. 맞아. 이거 멋있는 말이다. 그렇게 그러면 하니까 되게 혹시 멋있네요. 그 아이가 각 나이에 청춘되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음. 나이 먹을 줄 안다는 것은 청춘으로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자신의 멈추는 게 나이와 아니라, 이 나이의 젊음을 구성하는 입자들, 빠른 느린 흐름들을 추출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원래 소녀에서 그냥 아, 또 다른 나이테로의 양자 이동이잖아요. 지금 표현하는 게. 음, 그지? 다른 그 상태로 내가 변해가는 거지, 네, 결코 퇴화하는, 그러니까 네, 에이징하고 나이가 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머문다. 정점에서 점점 퇴화돼가지고 이제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닌 거죠. 나이 먹는 것도, 나이를 잘 먹는 거는 계속 내가 새로운 청춘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나는 그거잖아요. 나대기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역시 그 양자 이동의 그 나이트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다른 차원의 이동이고 그거의 빠르기나 여러 흐름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바뀌는 건데 어, 지금 그거를 우리는 그 노화라고 인지해서 오히려 노화라고 얘기한 것은 그 거기에 머무는 거네요. 네, 뭐, 그렇지. 그거죠. 예. 어.
머무는 사람들은 노화가 되는 거고 네, 음. 그렇죠. 거길 이동을 인지한 사람들은 머물지 않겠네. 계속 그렇죠. 생성하지. 계속 생성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젊어진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생성을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른 의미의 영노화라는 젊음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음. 계속 영노화가 청춘을 누릴 수가 있지. 예, 맞아요. 그 영노화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500년 산다라고 하거든. 500년. 음. 근데 그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냐는데 예전에는 살았는데 우리가 그 점프하는 그걸 오히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너무 짧게 사는 세대가 돼갖고 우리 전에 그 수명 얘기했잖아요. 성서의 천년 세대에서 지금 음. 100년도 안 사는 세대로 가면서 우리가 그걸 이동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음. 예. 근데 네, 이걸 이게 들려주는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는 나이가 이제 청춘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 자신의 어떤 삶, 나이의 젊음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 젊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나이를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예.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나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음. 음, 음. 나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 이거 어, 정말 뒤도 그래서 이게 사랑할 줄 안다는 거 교수님 지금 해석이 그 오늘 아침에 나 지금 가족들 모일 때 또 조금 늦었는데 거기서 우리 모임에서 얘기한 게 가족 간의 소통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일치하는 거다. 상대방에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들려주 그거 맞은 거지. 이게 나도 상대방 보이고, 대기가 되는 거지. 예, 상대방 그렇죠. 되게 되는 거지. 그럼 일치가 되면 내 이동이 저쪽에 됨으로써 나를 비우는 건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나, 지금 들려주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게 왜 이렇게 더 대견하게 들어오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성 대기가 첫 번째 양자. 그러니까 이 여성 대기라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양자 또는 분자적 절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첫 번째로 사람 만나게 되는 시작하는 절편이고 그 다음 이제 동물 대기가 이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먼저 그 이분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차별, 성적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지, 뭐, 사실은. 네. 아직도 존재하지.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 저기, 뭐, 교회, 그, 기독교, 이런 사람들, 아직도 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자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뭐 하는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있다면 이 모든 생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뭐 대기, 비커밍 하는데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그 비커밍을 계속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왜 당신은 왜 계속 비커밍을 합니까?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왜 생기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생기는 걸까? 그게 이제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되려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아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저런 생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생성들.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생성의 내재적인 끝이며 생성의 우주적 정식이다. 되게 발음이 되게 그 우주적 정식을 이렇게 하면 코스믹 포뮬러. 이 수식이죠, 수식. 공식. 예, 공식.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내재적인 끝부터 보면 내재적인 끝은 외부적인 목적이나 결과물이 아니고 뭔가 그 어떤 목적, 뭐 목표 이런 게 아니고 생성 자체의 본질적인 방향. 그러니까 생성 자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되고 싶고 만들어 가고 있는, 되고 싶게 아니지, 만들어 가고 있는, 내고 이렇게 꽂고 있는 그 본질적인 방향성, 무엇을 만들고 싶은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근데 이거는 생성은 특정한 형태로 정착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 더 좋은 게 없을까? 계속 가능성을 탐구하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내재적 흐름의 끝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지각할 수 없다는 건. 그리고 우주적 정식은 이제 결국 이런 어떤 내재적인 그 경계, 그치. 이제 그 지각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경계를 초월한, 또 우리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램 분자적으로 지각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거 그치. 없다는 얘기는, 그 경계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죠. 그 초월을 하는데 그 초월의 그 내재적 끝은 그런 끊임없는 흐름과 탐구에 대한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 이제 우주의 흐름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신 분이 아인슈타인이 아닐까요? 그- 그래서 이제 우주의 흐름, 그리고 펜노저 이런 분들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연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고정된 경계와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초월의 의미예요, 초월. 무언가에 고정돼 있고 제한돼 있는 것들을 계속 뭔가 뛰어넘으려고 도주선 같은 그런 끝이,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성들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진짜 뭐든지 할 거예요, 그죠? 음. 흐름을 그 물로 생각을 해봐. 물. 물, 물은 흐름의 대명사잖아. 그렇죠. 그 물이 이렇게 그 허당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앉아가지고 시를 썼더라고. 네, 그 이제 그 허당 스님이 사는 데가 무슨 작은 정자인데 그 음, 옆에 큰 개울이 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개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물을 보니까 그렇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봤대. 그 물이 어느 한 네, 곳에 머무르질 않고 계속 흐르잖아. 네, 근데 그렇죠. 흐르면서 잠시 머물 때 모양이 바뀌어. 음, 그 땅의 모양에 따라, 그 나무의 네, 모양에 따라, 그 진짜. 흘러가는데 부딪히는 거에 거기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어.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그 밑으로 흘러가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또 밑으로 흘러가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맞추고 그냥 얘는 무슨 그 특별한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야. 뭘 만들려고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 흐르는 땅의 형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글을 쓴 게 있어. 그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그 철학하고 이렇게 그 도를 닦는 사람들은 저런 자연의 이치를 물만 보고도 다 깨우치는구나. 근데 이게 논어에 이건 나오는, 그거의 흐름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의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멈추고 모양을 갖추고 이런 거는 자꾸 우리가 그 거시 세계에서 완성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 이런 걸 자꾸 떠올려서 뭘 만든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 음, 근데 그거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계속 유연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음, 흘러가면서 뭐가 형체가 생겼다가 또 바뀌었다가 그게 또 시작점이 돼서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이게 끊임없이 연속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아, 이 되게,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생성에 대해서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음. 음, 그런 얘기의 어떤 정답인 거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게 변화하고, 물로 이해하면 아주 쉽잖아. 예, 그렇죠. 뭐 되려고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우리는 자꾸 목표의식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이렇게 그 결과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문의 할 것도 없이 지각할 수 없는 것 되기다. 네, 그렇죠. 지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지각하기를 우리는 원하거든. 뭐가 네, 이렇게 그렇죠. 형체를 구체적으로 갖춰줘야 우리가 지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뭐래? 그걸 보는 순간 또 변하는데. 근데 이거 논어에 보면 그 비가 도를 물하고 연결하거든요. 비슷한데? 아니, 예, 그러니까 그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비슷해. 그런 것 같네요. 뭐에 머무는 것 자체를 어, 사실은 한심한 거지. 이게 음, 깨우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에 머물러서 그 이렇게 머뭇거리고 거기에 정지돼 있는 거 이거는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음, 또 흐를 수 있는데 왜 그렇죠. 거기 머물러 있느냐. 아, 이게 참 멋있네요. 530페이지하고 531페이지는 거의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우리 동양 철학의 어떤 단어의 밀도라든지 그 함축적 의미가 서양 철학이 좀 뒤떨어지게 좀 너무 풀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들레주 책을 보면 거의 지금 530페이지, 531페이지에 있는 거는 거의 뭐 시네 시. 한 문장도 음. 빠짐없이. 네,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531페이지. 여기 어. 그 저기 뭐야 겁의 풍경의 노래 이 책 네? 어제 받았어. 그 허당 스님이 보내주셨어. 음. 여기 한 페이지를 읽어줄게. 예, 여기 이게 12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시인데 머물지 마라. 그 어떤 곳에도. 이게 들레즈 철학이 여기 다 있어. 네, 모든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거다. 돈도 사랑도 이별도 오늘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요. 오늘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다. 머물지 마라. 그 어떤 것에도. 이게 흐름이야. 네, 그러네요. 머물지 마라. 예, 참 머물지 않으면 그게 참 불안한데. 여기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여기 썼나? 그대로 그 531페이지에 그 이어서 말을 해도 돼요. 모든 것을 놔둬야 한다. 순간을 음, 뛰어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되 그 순간이 포함되고 있는 모든 것을 놔둘 것. 그리고 그 순간은 일순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임들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세계의 정각에 있기. 지각할 수 없는 것,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인칭적인 것. 음, 음, 그러네. 이 세 가지 그러네요. 똑같은 답이 말이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똑같은 거예요. 놔둬야만 한다. 우와, 이렇게 어, 멋지네, 여기. 여기 정말. 제가 530페이지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미안해요. 30페이지 읽다가 531페이지 쑥 넘어갔어. 예, 아니 근데 되게 그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어떤 생성은 고정된 존재로서의 정착이 아니다. 이게 정착이 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끊임없는 흐름과 해체를 통해서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구해가는 과정이 바로 생성이라는 것이고, 음, 그리고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고정된 경계를,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주적 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포뮬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 결국 우주적 연결과 그 내재성의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음, 예, 그 결국 우주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어떤 연결을 향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존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성을 가시죠. 일단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그램 분자적인 집합.
이게 이제 그램 분자적인 집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그 분류나 이런 것들인 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램 분자적인 집합이죠. 결국 그치. 직업도 지각이 있고, 가능하고. 예, 역할도 있고, 뭐 분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 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 모든 사람과 세상 모든 사람 대기는 틀린 거예요. 이 대기는 분자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그 우주와 놀이하는 것 문제 가지고 우주와 놀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하나의 어떤 공동체 아니면 하나의 어떤 분자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지구촌 지구촌 어떤 하나의 그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되기는 세계 만들기이며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이건 이제는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의 세계죠.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 결국 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 되기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놀이는 사람이 자신의 분자적 성분을 활용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흐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하는 게 우주와의 놀이인데 이 놀이는 플레이인데 주어진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31페이지는 또 다음에 또 재밌게 또 정리해 오겠습니다. 음. 와. 이